녹화해 볼게요. 자, 지금 이제 나온 김에 지금 이제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 그죠? 이 얘기 나온 김에. 자, 책에는 110쪽이 있습니다. 대장군 방위 찾는 방법은 이제 이해되시죠? 찾는 방법은 책에 내용이 있습니다. 방위합에 그 뒷방이라고 돼요. 뒷방이 정방이 뒷방 방위합은 요 가까이 세 개의 글자들을 방위합이라 한다라는 거거든요. 지지에 방위합에 하는데 그래 결국은 이 방위합은 이제 연으로 돼. 인년 올해는 이민년이니까 인년이잖아요. 내년에는 개묘년이니까 묘년이죠. 그 다음에는 뭐 갑진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 이 3년 동안은 이 뭡니까? 대장군입니까? 이 3년 동안은 대장군 방이 뒤쪽에 여기 있다. 뒤에 따라온다는 거죠. 여기 자방, 북방이거든. 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3년 지나고 나면은 또 을사년이 오면은 그죠? 을사부터 또 3년 동안은 어디에 옵니까? 이 기시 또 따라다니겠죠. 또 뒤에 또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그 뒤에 가면 또 내가 가면 세월이 가면 이게 귀신 같은 게 계속 뒤에 바로 뒤에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죠? 뒤에 따라온다. 이게 이제 대장군방이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살방이라 하는 것은 이제 삼살방이라 하는 것은 삼합의 왕지가 충되는 방위. 그래 삼합의 왕지는 뭡니까? 이 삼합의 원래 인연이니까 이 삼합 인연은 참 삼합을 합을 안 모르시는 분들 있는데 모르시는 분이 자꾸 질문해가 됩니까? 삼합은 인오술이거든요. 요게 이제 이 삼합이랍니다. 그럼 원래 인연이니까 이 인의 삼합은 오, 술, 요게 이제 삼합이라 하거든요. 이는 시작해서 어떤 그 왕에 갔다가 다시 술년에 마감이, 지난번에 참 말씀드렸잖아. 인연이 언제 끝나냐고. 그죠? 언제쯤, 여기서 했나, 저기서 했나? 언제쯤 그러면 올해, 내년에 운을 언제쯤 보면 되냐고 묻더라고요. 저기서 했나 봐요. 여기서 질문 안 했었죠. 그래, 이제 언제쯤, 동지 때 가야 됩니까? 언제 가야 됩니까? 하더라고. 인이란 이 지지의 글자들은 운동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한 방위합의 운동성과 삼합의 운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이라는 글자가 오면 새로운 뭔가를 시작한다, 뭔가를 목적지를 향해갖고 새로운 뭔가를 시작한다라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인연만 되면 전부 다 새로 시작하는 그럼 그 전에 시작했는 거는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묘진 사오 이렇게 이제 기운이 상승 인을 가지고 인연이 돼서 뭔가를 화를 향해서 매진을 한 거죠. 그럼 갔다가 어떻습니까? 다시 양의 운동성이었잖아요. 올라가는 게. 또 하강하는 음의 운동성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 신, 유, 술 아니지. 미토가 빠졌는 거죠. 오니까 오화에서는 미토에 의해서 사오미 신, 유, 술에서 이 인이 마감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인의 운동성이 이렇게 끝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연의 실질적으로 운동성은 술달이면 끝난다. 그럼 술달이 지나오면 술해잖아요. 해자축 달이 오잖아요. 해자축. 그죠? 해자축 달이 안 옵니까? 술달이 끝나고 10월달에 술달이잖아. 그럼 양력 11월달 12월 1월 1이 되잖아요. 요 2월에 입춘이 있으니까. 이제 그럼 실질적으로 양력 10월달에는 인의 기운은 마감을 하고 절태양 새로운 뭔가를 또 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의 기운은 10월에 끝나고 그러면은 11월에 가서 봐도 돼요. 그죠? 뭐 동지에 가야 되는 동지는 이미 시작한 거예요. 동지는 그렇죠. 입동 동지는 이미 시작한 거예요. 한 점의 핵이 음양이 결합해갖고 지금 뭔가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거는 그래 봐도 되고, 여기서 이야기한 삼합의 운동성은 이 삼합의 왕지가 여기 대장군방위 삼살방은 그래 돼 있죠. 대장군방위가 그죠. 삼합의 왕지가 충되는 글자. 왕지는 뭡니까? 제5의 좌오묘유가 왕지라 했잖아. 각 계절에 아주 강한 기운이 중간에 있는 좌오 묘유 각 방의 중간에 있는 글자들이 아주 기운이 강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숨을 거두는 그 운명을 마감하는 그 시간도 좌오묘유 이 시간에는 넘긴대요. 이 시간에는 그만큼 기운이 강하다라고 해요. 그 제가 뭐 실제적으로 임상해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학설에 의하면 그만큼 기운이 강하다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왕지라 하는데 이 삼합의 왕지에 맛보는 것, 요 충되는 글자 맞은편에 있는 거 이 말이거든요. 이 좌오가 충이거든. 아직 합충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그래 연애 그림을 그렸을 때 삼합이 이렇거든요. 그랬을 때 마주보면 올해가 인년이니까 인오술이잖아, 그죠? 그래 마주보면 올해는 어디에 있다? 북방에 있는 거죠. 그래 아까 이야기했는 대장군 방위도 북쪽에 있고 올해는 그죠? 삼살방도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는 뭐가 이게 또 왕지잖아. 왕지. 묘가 왕지거든요. 토끼를 묘가 왕지라. 그러면 야의 목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이 삼합은 해, 묘, 미토거든요. 해묘미 이렇게 되거든. 이 삼합이거든. 그죠? 해, 묘, 미 이리 삼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묘라는 이 삼합에 그죠? 묘라는 글자의 반대편에. 그래 결국은 내년에는 대장군방위는 북쪽에 있지만 삼살방은 서쪽에 있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이제 모르시니까 이제 좀 더 이해를. 그 인이라는 그래 여기서 이제 책 내용을 보면 자 삼살방은 자 이 대장군사는 방위합에 대해 이해하셨죠? 방위합은 쪼름이 있으니까 그죠? 뭐 계절적으로 보면 봄 계절 석 달 같이 있는 글자 그죠? 그걸 보면 되고 지금 저 삼살방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삼합으로 따졌거든요. 삼합으로 따져가지고 그 삼합이 되는 그 해에 삼합이 되는 왕지의 반대편 쪽에 있는 그 방이 그쪽이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살방은 상극이 되는 기운을 만나서 싸움이 난다 해갖고 331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가면서 뭐 급살, 제살, 해살 등의 재앙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삼살방을 보는 방법은 삼합의 왕지, 그 왕지는 좌우묘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왕지. 해녀는 그렇죠. 자, 그 다음 진 한 가지만 할게요. 진은 장 글자는 또 뭡니까? 삼합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네살터울이라 했잖아. 그죠? 진년이 오면은, 그러면 올해가 2022년, 23년, 24년이잖아요. 그 2024년도는 갑진년인데, 그죠? 임계 갑진년인데, 갑진년의 삼합의 왕지는 신자진, 요게 이제 삼합이거든요. 그럼 이 왕지가 뭡니까? 가장 기운이 센 요게 왕지라. 그러면 요거에 반대되는 쪽, 남쪽이죠. 오니까 남쪽이잖아. 그러면 요때는 요 삼살방은 어디에 있다? 남쪽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장군 방위는 북쪽에 있지만은 삼살방은 남쪽이다. 이사 어디로 가노? 그죠? 내년에는 선생님 예. 북쪽하고 서쪽하고 비해야 되겠네요. 이사 가려고 하면.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이론상은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이런 실살들이 어느 만큼 저 학문적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그냥 다녔어요. 근데 알면 찝찝해요. 예. 안 따질 예. 수가 없어요. 알면 예. 알고 나면.
하여튼 뭐 이게 아는 것이 이런 게 있다. 그런 것이 이야기인지. 예,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덧붙일 말하면 태백살이라고 있어. 그 밑에 태백살 있죠. 이 태백살은 우리가 소위 그 손 없는 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그 어떻게 우리 다 아시잖아요. 손 없는 날 다 아시죠. 안 배워도 아시잖아. 9일 10일. 손 없는 날 언제죠? 9일 10일. 9자로 끝나고 0자로 끝나. 그렇지 아시잖아. 예, 아시죠. 안 배워도 아시잖아요. 근데 의회 갖고 의회가 그런지 자,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이삿짐 센터에서 더 잘 알아요. 그 잘 아는데 여기 이제 잠깐 보면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싸요. 손은 나라 비싸요. 이사비도. 예, 이사비도 비싸요. 손은 나라. 그래. 여기 이제 찾는 방법은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하면 이사비를 더 경비 더 줘야 돼요. 아, 그걸 그만큼 줬어. 많이 밀리니까 다 그래 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생님들은 이제 여기서 하나의 지혜를 또 얻게 됩니다. 어떤지 이제 볼게요. 그 보면 방이 찾는 법 해놨죠. 방이 찾는 법은 동쪽은 1과 2, 남쪽은 3, 4, 서쪽은 5, 6, 북쪽은 7, 8, 9, 10은 귀신이 없다 갈 곳이. 자, 동쪽은 1과 2 했죠. 3, 4, 5, 6, 7, 8 북쪽이잖아, 그죠? 그 다음 9, 10 그죠? 그래서 90은 없잖아요. 기세이 동쪽 1일과 2일은 기세이 동쪽에 이 무슨 기세였노 이거는 태백산 그러니까 1일 음력 1일 2일은 동쪽으로 이사 가도 된다는 말이잖아. 안 된다 이 말. 여기 기세이 여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동쪽에. 그이 태백 동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태백살이고 대장군이 이거는 명리학과는 무관합니다. 관계 없습니다. 일단 워낙에 많이 사용하니까 명리학을 배우니까 선생님들 알고 계시라고 제가 책에 이제 기록해 놓은 거라. 그래 이거는 지금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미세이든 위든 간에. 그러니까 선생님들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돈하고도 관계돼 있으니까요. 그래 9일과 10일은 밀려가지고 자꾸 알지. 그러니까 전부 다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죠? 밀려갖고 요금 더 줘야 돼 진짜로 실제로. 그런데 가는 방해하고 관계없이 9일 10일로 다 몰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1일과 2일은 요 동쪽이잖아요. 동쪽만 안 가면 돼. 그러면 동쪽이 아닌 것 같으면 9일 10일 굳이 필요 없거든요. 그럼 요금 뭐 몇십만이라도 싸게 하겠죠. 아니, 몰라서 전부 9일 10일. 그래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몰라서 9일 10일. 그래 쉽잖아요. 동쪽부터 항상 시작은 목부터 하잖아. 손으로 1, 2, 3, 4, 5, 6, 7, 8 그죠? 90은 하늘로 날아가고 없다는 얘기죠. 그 동쪽은 4개니까 동서남북 해가지고 동쪽은 1, 2 남쪽은 그죠? 네모 요거만 그려놓으면 알잖아요. 요거 딱 그려놓으면 이사 날짜 다 나와. 그죠? 이사 방이 날짜 다 나오죠. 책에 요 110쪽 111쪽만 딱 펴놔놓고 동쪽 북쪽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동북쪽이라든지 남서쪽 이러면은 그럼 감방이죠 감방. 자 여기 만약에 여기다 여기면은 어떤 방 내가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놓고 보고 이쪽이라면은 뭐 여기는 이제 이 동쪽에서 이기잖아 이제 먹고 동남쪽이잖아 그죠? 동남쪽 그럼 동남쪽은 여기는 날짜가 오해돼. 여기 감방은 또 이제 이 남서쪽이 되죠. 이 감방이라 감방 남서쪽이 되잖아요. 그래 어디다 좀 이건 동쪽 동방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요 네모만 그려놓으면 된다니까. 이게 동쪽에 해당됩니까? 남쪽에 해당됩니까? 그거는 동쪽. 그건 동쪽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1, 2일만. 그렇죠. 동남쪽도 동쪽으로. 이 동남쪽이라 할 게 있습니까? 지금 이 방위합의에 의해서 아까 운동석을 말씀드렸잖아요. 방위합의에 의한 거죠. 그래 여기는 동쪽이 동쪽. 아, 많이 비치는 앞쪽으로 쪽으로 보시고 그냥. 그냥 앞쪽으로 아니 보시고. 그러니까 그 앞쪽이 그럴 때 많이 비치는 쪽으로 그냥 그거를 잡아가는 거야. 이 그림만 그려놓으면 방위가 정해진 거예요. 이걸 진이란 글자를 남쪽에 화국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이거는 없지. 화로 봄에서 화로 보내주려고 하는 거지.
이건 나는 봄에 있거든요. 이게 그 방해합은 야는 진을 만나면 목기운을 왕성하게 하고 이런 거지. 그 삼합의 합이라고 하더라도 신자진이지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 요 그림만 그려놓으면 방해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1, 2일 날은 귀신이 어디 붙었다? 여기 동쪽에 3, 4일 나쪽에 붙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5, 6일 날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만 안 가면 되고 피하면 되는 거죠. 그래 이제 7, 8일 날은 이제 북쪽에 있으니까 그죠? 이제 북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사를 장소가요. 우리 집에서 예. 동남쪽이에요. 동남쪽. 이사하실까요 지금? 아니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그 동남쪽이라 하고 있으면 2, 3이 그거 되는 거죠. 1, 2가 아니고 동남쪽이니까. 동남쪽이라 하면 어딥니까? 여기서의 동남쪽 여기가 동쪽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남쪽이거든. 요거는 다 간방이에요. 간방. 간절기 이 넘겨주는 거예요. 야들은. 그래 야는 그러한 환절기적인 그 간절기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가 있는 곳은 동쪽이에요. 방위로 보자니 내가 있는 곳 보자니 동방 뭐고 이 목적 이 동남이라 하지. 여기가 정동이잖아. 여기가 정남이잖아요. 아까 저 공부했잖아요. 정서 정북이잖아. 그럼 정서 정 지나고 나면은 뭡니까? 여기 동쪽이 포함 남쪽으로 가는 동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동남 방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따지고 보면 인묘지는 목의 국이니까 목국의 방합은 목방은 동쪽이죠. 같은 동쪽을 바라보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방해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이란 연애는 이건 이제 이 같은 목으로 보면 되고 미토는 또 뭡니까? 화로 봐야 돼. 화라면 남쪽을 봐야 되고 여기는 술은 뭐로 봐야 됩니까? 금으로 봐야죠. 금으로 보니까 이제 이 서쪽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축토도 마찬가지고 북쪽에서 이제 이 동쪽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북동쪽이라 하겠죠. 그죠? 그쪽이면 그렇지만 이건 이제 이 북쪽인 거죠. 우리가 따지면 그래 이제 이 날에 내가 갈 곳이 이 날이 해당 안 되면은 굳이 9일 손 없는 날, 귀신 없는 날을 굳이 찾아서 돈 더 달라고 하는데 그때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럼 질문이 예. 만약에 지금 사는 곳은 남동쪽이면 2, 3일을 피해야 되는 거니까 1, 3, 4일 피해야 되는 거니까 갈 곳이 그죠? 이사 갈 곳이 이제. 그 1, 2가 동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예. 남동쪽이면 2, 3일 그 중간을 가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 1, 3, 4 가지 말아야 돼요. 야, 이 방이 말입니까? 아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남동쪽이라고 말씀하신 남동쪽이를 지금 여기서는 이 방이를 얘기하거든 남동쪽이. 이사 갈 곳이 날짜는- 남동쪽이면은 날짜는 동남쪽이면은 자, 날짜를 남- 2일하고 3일 중에 어느 날 날짜 방위를 정확히 지금 아셔야 돼요. 방해 남동쪽이 동남쪽이고 뭐 이 동남쪽이고 남서쪽이고 간에 그죠? 그 방위들이 뭐가면 그렇죠. 그 방위들이 요 그림을 그려놓으면 정해진단 말입니다. 여기 있고 야들 때문에 가잖아요. 야들이 정북에서 동으로 가는 쪽이니까 북동쪽이 축기예요. 축.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축이라. 동남쪽은 방위로 동남쪽은 진이란 글자거든요. 그 다음에 남서쪽을 해당하는 방위로는 요 미토라는 글자예요. 또 다음에 이 서북쪽은 이 술이라는 글자거든요. 명리적으로 요 그림을 그리 나누면은 이게 어디로 쳐야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쳐야 되겠나? 이쪽으로 쳐야 되겠나는 거죠. 2.5로 칠랍니까? 그래 2로 친다는 거죠. 2로. 동방이니까 2로 치면 된다. 1, 2. 그죠? 동쪽은 1, 2. 그래 이거 그러면 남동쪽이면 동남쪽이 아니 근데 저는 저번 말씀 이해되는 게 정중앙에 한치에 5,000원 이사 갈 곳이 남동쪽이란 말이에요. 남동쪽이면 나이에요 그러면 3일을 피하고 나머지 하면 되는데 자.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동남 그죠? 동남 3, 4일 되고
그래. 그러니까 날이 2.5날이 있고 2.5날, 4.5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예. 야 귀신들이 여하튼 그 붙어 있습니다. 그 대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하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이 세 가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명략적으로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안 따집니다. 그렇지만 제 말고 주위 사람들이 다 따져요. 아 이거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제- 네, 이거 너무 재밌어요. 뭐 재밌어. 이제 이걸 이제 알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혹시 뭐 미시이든 뭐 위든 간에 그죠? 알고 명리를 배웠다는 사람이니까 그죠? 주변에 혹시 이거는 알았지만 그죠? 선생님 이거는 알지만 이거는 몰랐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다른 사람들 가르쳐 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사하는데도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죠? 네, 그럼 저거는 충분히 가르쳐 드리면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사하는 거는 이제 다 끝났네. 자, 그 다음에 저 다시 돌아갑니다. 108쪽에 보면 삼재살이라고, 삼재. 과연 이 삼재는 학문적 가치가 있는 거고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좀 꼭 짚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삼재는 삼합의 끝글자. 그럼 삼재를 우리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재를 찾는 거는 삼합, 여기 또 삼합 이야기 나오네. 삼합의 끝글자 앞 두 글자가 해당된다 했거든요. 삼합이라 하면 우선은 여기다 써볼게요. 삼합은 임묘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유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자진이 있죠. 그 다음에 아니지 임묘진은 이건 방이 아니지. 저거는 해묘민데 잠시만요. 이때 벌써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묘미가 삼합이고 인오술이 이렇게 삼합이죠. 삼합. 요게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왕지는 가운데 있는 야들을 이 왕지라 한다는 거고 제일 앞에 있는 야들은 이 역마에 해당되는 생지라 생지 생 낳는다. 그래서 이 역마라 하기도 하고 이건 도화라다. 도화살 기운이 세다. 아까 기운이 세니까 끌어들인다. 이건 이제 화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자 삼합에 끝글자 앞 두 글자가 해당된다 했죠. 일단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신자진 생은 신자진 그래 지금 삼합은 뭐로 하면 띠로 하는 거죠. 띠로. 그죠? 신자진은 뭡니까? 띠로 원숭이 띠와 쥐띠와 쥐띠와 용띠 이거는 범띠와 말띠와 개띠 요거는 뱀과 닭과 요건 소 요건 돼지와 이 토끼와 양 요러한 이제 이 띠로 하는 건데 그래서 신자진생은 요 원숭이 띠와 쥐띠와 용띠는 언제 삼합의 끝글자 앞 두 글자 그래 돼 있죠. 끝글자 앞 두 글자고 이래 돼 있죠. 삼합의 끝글자 앞 두 글자 색이 고려되어 있습니다. 두 글자는 뭐겠습니까? 진 앞에 두 글자는 뭡니까? 요거잖아. 진 앞에 두 글자 요거잖아. 그렇죠. 요거잖아. 그 요거니까 자, 거기 보면 책 그 위에 있죠. 신자진 생각 그 위에 있죠. 인묘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 원숭이 띠와 쥐띠와 용띠는 요 끝글자의 앞에 두 글자는 요 때니까 인이란 년에 올해입니다. 올해에 삼재가 들고
내년에 눌러 앉고 눌 삼재를 하고 요때 진년에 나간다. 날 삼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띠. 언제, 그러면 이미 이제 원숭이 띠, 쥐띠, 용띠는 원래 삼재 들었습니다. 그죠? 자, 삼재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찾으면 되지. 찾았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찾았을 수는 있는데, 그럼 우리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과연 우리가 명리학적으로서의 어떤 이거 인정해야 될 가치가 있나 없나는 거죠. 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 지금 뭘 합니까? 일간으로 하잖아. 일간으로. 그죠? 일간으로서가 우리 자평명리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사주 개념이라. 띠는 어떻습니까? 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띠는 여기 있잖아. 지금 나의 주체는 여기 있거든요. 가장 먼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관계성은 똑같다 하더라도 이 기운이 제일 약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 당사주가 완전히 이 뭉개지면서 우리 자평명리학이 정립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 당사주적 개념이거든. 이것만 띠만 보고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다. 이거는 그죠? 써 있는데 자 그래서 원숭이 띠, 쥐띠, 용띠는 끝글자의 삼합, 끝글자의 앞 두 글자, 그죠? 범띠, 말띠, 개띠는 끝글자의 앞 두 글자, 요 네모 그림 그려놔놓으면 어디 있습니까? 술의 두 글자는 요때죠. 요때 시작하고 눌러 앉았다가 나가고. 그러니까 인사신해가 이 생지들은 항상 누군가한테는 삼합의 덜 삼재가 된다는 거죠. 누군가한테는 어느 띠한테는 그죠? 덜 삼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이라는 글자는 올해는 삼재 들었어요. 원래 이 띠가 삼재 들어서 이 띠만 기준으로 한다면 그죠? 이 올해는 이 글자와 이 글자와 이 글자와의 관계가 삼재매로 박살나야 돼. 이 인이란 글자 이민년에 그래야 삼재값을 하죠. 그래야 삼재 걸렸을 거 아닙니까? 삼재 걸리니까 절에 가면 삼재 풀어주도 하라 하잖아요. 그래 올해는 이 세계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삼재 걸렸으니까 삼재 풀어 하라고요.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띠는 인이라는 글자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금이라, 금, 신금. 여기는 봄의 기운이 있는 데죠. 신금의 절지입니다. 기운이 아주 없는 데예요. 기운이 맥을 못 추요. 신금이. 제가 지난번에 12운성 하면서 말씀드렸죠. 절지, 절태양생 말씀드렸죠. 절지거든. 그래 어떻습니까? 오히려 금극목 해야 되잖아요. 상생상을 우리 자연에 이제 금극목 해야 되기 때문에 인이 의의 쇠를 그죠? 이 푸른 이 이제 막 올라오는 세상이 의의 쇠를 삼재라고 그거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생상노노. 그런데 12운성으로 보면 이 자리는 이 기운이 오면 신은 완전히 절지에 들어갑니다. 기운이 완전히 나놓고 없는 거죠. 영, 없는 거예요. 영, 제로, 무. 그러니까 저 기운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가 약해버리잖아요. 내 스스로가 의할 수. 이 기운이 되면 신금이란 글자는. 그래서 인신충이죠. 인신충인. 그래서 야는 원숭이띠는 원래 굉장히 이 인이라는 글자에 의해서 신이라는 글자가 만약에 띠로는 이 원숭이지만 내 일간에 의해서는 이게 인성이 될 수도 있고 식상이 될 수도 있고 재성이 될 수도 있고 명예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뭔가가 되지만은 나한테는 누군가한테는 그래 되지만 그게 인연에는 아주 맥을 못 춘다는 거죠. 하고자 하는 뜻대로 좋은 결실을 절대 얻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그렇게 푸는 거거든. 그런데 삼재적으로 보니까 이 삼재의 위험성은 조금 노출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 기가 아주 없기 때문에. 맵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인에 당할 맵집이 없다는 거죠. 그러한 기운이 나한테 명리가 바로 이거잖아요. 뭐 시험에 합격되겠나 안 되겠나 뭐 좋겠나 안 나쁘겠나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무속인들한테 이 영적으로 하는데 그런 데 가야 되고, 이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올해의 나한테 전체적인 기운이 어떻겠나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명리학이잖아요.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굉장히 좋은 기운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달라들다 보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쟁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기다 아니다 이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는, 나한테는 원래 이민년에 좋은 기운이 와 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되겠다 이거거든요. 그 좋은 기운이 있나 없나 이건데, 그래 이때는 보면 신이랑, 이민년에 보니까 신이라는 글자 띠 하나만 딱 놓고 보면, 그죠? 띠 하나만 딱 놓고 보면 이 글자는 기운이 제로라는 거죠. 그럼 용띠는요, 선생님? 제일 뒤에 용띠는요? 그러니까. 자, 그래 이제 하나씩 풀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차례대로 가야지. 이거 벌써 용이 해달라고 하면 되나? 그죠? 원숭이는 한마디 힘이 원래 힘이 없는 거. 그래서 원숭이 띠한테는 굳이 삼재를 갖다 붙이자면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자, 그러면 어떤 조심을 해야 되는군요. 야는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거든요. 이게 또 쇠라. 쇠의 물상이잖아요. 돌아다니다가 쇠의 바치가 사고 난다. 우리 현대적 지금 물상은 뭡니까? 교통사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접목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기운이 아주 약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좀 주의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래 굳이 삼재를 가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는 결국은 인신은 띠만 봤지만은 삼재라 하는데 이 뭔가 좀 이상한 뭐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 같지만, 그런데 학문적으로, 명리학적 학문적으로 수용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늘 원숭이 때는 좀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러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자는 현대방송국이라 7992 차량은 이동주차 바랍니다. 우리 없죠? 자는 인이란 글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나. 자는 인이란 글자의 관계가 있나. 여기서 신사를 접목시키면 또 뭐 격각이니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자는 임계수거든요. 청강 글자로 따지면 개수예요, 개수. 임계, 개수거든. 개수는 하늘의 비예요. 수생목하는 관계입니다. 간목이 제일 좋아하는, 이거는 천간으로 가면 간목이잖아요. 간목이 제일 좋아하는 물은 개수예요. 그게 개수가 수생목 하는 거거든. 임수가 수생목 하는 게 아니라, 임수는 간목에 의해서 설기되는 거고, 개수는 실질적으로 수생목, 새싹이 자라나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거는 따지고 한 칸 건너가서는 격각에다 하고 뭐 다리 부러질 게 조심해라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걸 안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신살이거든. 그걸 공부하는 사람도 또 믿을 수도 있어요. 절에 가면 오케이. 다리 부러질라 조심하라 하고, 계단대기인데 조심하라 하고, 헛다리 짚어가 다리 부러지고 뭐 발목 삐있다 하면 부러질 거 삐네. 훨씬 네가 그 방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이가, 이런 이상한 소리 합니다. 나는 안 믿지만은.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만 우리 명리학적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수생목의 관계예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인이란 연애, 이 쥐띠는 삼재값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 삼합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은 이거는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수는 그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삼재로서의 어떤 뭐 피해를 보겠나, 오히려 수생목하는 관계가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더 연구도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을 보면, 그다음에 진이란 글자는요. 또 진이란 글자는 어떻습니까? 인과의 관계에서 인목이 오므로서의 진은, 이 진이란 글자는 같은 이 목국 동방이잖아. 같은 동쪽의 기운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이란 글자는 목의 고예요, 고지. 목을 쓸 수 있겠네. 야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을이라는 글자도 있고, 이 개수라는 글자도 있고, 무토라는 글자도 갖고 있거든. 을개무라는.
지장간 했지만 지장간 속에. 그러면 인이라는 글자가 오면 야가 작동을 해요. 어떻게 작동하겠습니까? 야는 을목이니까 야한테서는 비빌 언덕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간목이. 을목이 우리가 물상이 뭡니까? 이 보면 이 뭐라카노 칡능골 같은 거, 담쟁이 같은 거, 뭔가 이 비비고 이 기대에서 자라나는 이런 식물이거든요. 능굴 식물이거든. 그 간목이란 그거에 비하면 큰 나무 기대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을목은 간목에 이용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을목에 운이 오면은 진에 있는 이 을목은 쓰임새가 좋아져요. 오히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이제 명리학적으로 이 풀이를 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하나하나를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아까 개수는 말씀드렸죠. 개수는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개수는 간목은 아름드리 큰 나무라도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죽었냐 살았냐 어느 시기의 나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우리가 분명한 거는 간목은 씨앗에서 가장 탁 육안으로 보이는 그죠? 탁 보이는 가장 첫 씨앗이라 새싹이라 그걸 키우려면 어디서 뭐 온도와 습도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 습도를 맞춰주는 게 비라 자라게 하는 게 새싹을 자라게 우리 물 뿌려주잖아요. 그게 개수예요. 근데 그 개수가 삼재라고 참 그 개수란데 뭐 사가 그죠? 그건 안 맞는 얘기죠. 그래 결론적으로는 올해 내년에 이 2024년까지는 신자진 용띠가 삼재에 들고 눌러앉고 나가지만 진짜로 해당되는 것은 명략적으로 봤을 때 해당되는 것은 원숭이 띠는 기운이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용띠는 3년 동안 삼재라 해서 별 그게 없고 무탈하고 원숭이띠만 3년 동안 또 삼재에 그렇죠. 된다고. 그렇죠. 그래 삼재라고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알지? 예. 자 이래 되면 요 띠들은 요 대에 들고 그러면 자기 띠 토끼 이때는 내년에는 예? 예? 내년은 토끼 되잖아요. 내년은 개묘년이니까 토끼지. 내년에도 요 띠들이 삼재 다른 띠들은 삼재가 아니죠. 다른 띠들은 삼재가 아니에요. 여기서 끝글자에 이제 들으니까. 예? 그다음에 요 3년이 지나고 나면은 뭡니까? 요 앞에들 요 띠지 해묘미,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요거 지나고 나면 바로 삼재가 들죠.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그러면 삼합의 끝글자 앞에 두 글자가 어딥니까? 요거잖아. 그래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2025년도, 26년, 27년도에 들었다가 눌러 앉았다가 나가는 삼재단 얘기죠. 그런데 그것도 알아봐야 돼요. 그것도 알아봐야 돼요. 그죠? 자, 여기서도 보이소. 아까 인이란 글자는 올해는 야만 그랬고, 야들은 안 건드립니다. 그죠? 아까 선생님 질문이 이거죠. 내년에는 묘라는 글자, 눌러 앉는 건데, 묘라는 글자는 야와 또 어떤 관계냐는 거죠. 그 야는 어떻습니까? 아까 검이라 해서 절대 기운이 없어요. 그 내년에도 주의해야 되죠. 근데 자는 자묘 형살이기예요. 자묘 형살이기거든. 그래서 올해는 들삼재에는 쥐띠들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내년에 되면은 묘가 들어오면서 자묘 형살이 해당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애정관계, 그다음에 남들한테 말 못할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형사적 처벌까지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원래는 삼재라고 해서 신경 안 썼는데 내년에는 신경 써야 되는 해예요.
쥐띠는. 그 다음에 또 내년에는 이 야는, 이 용띠는 묘진합이에요. 묘진합이거든. 방위합이잖아. 방위합이 반합이거든요. 그래 결국은 내년에도 야는 신경 안 써도 된다.